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부교수님의 강의 노트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특히 사용자 입력 명령어, radio, select, checkbox, 여기에 좀 주목해보려 합니다. 이게 그냥 텍스트로만 AI랑 얘기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신뢰도 높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이런 명령어들이 왜 중요한지 그걸 좀 빠르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노트를 보니까 기호적 입력 제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 참 강력하긴 한데, 가끔은 정말 예상치 못한 답을 내놓기도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기호적 입력 제어의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볼 이 명령어들은 카파 프로토콜의 일부예요. 아시겠지만 카파는 이런 표준화된 상호작용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명령어들이 뭐랄까 AI의 예측 불가능성을 좀 길들이는 핵심 열쇠 같은 거죠. 그냥 모호하게 뭐 해줘가 아니라 명확한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사용자 의도를 벗어날 확률이 확 줄어들어서 결국 신뢰할 수 있는 AI 경험에 그 초석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명확한 선택지라. 그럼 첫 번째 명령어 radio bu터 좀 자세히 볼까요? 라디오 버튼,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딱 하나만 고르는 거. 곡을 만드는 데 쓴다로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학년을 선택하세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요. 사용법은 radio, 변수명, 안내 문구, 옵션 목록, 이런 형태고요. 네, 정확합니다. 보통 한 두 개에서 많으면 네다섯 개 정도 이렇게 적은 수의 옵션을 사용자에게 바로 보여주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죠. 따로 클릭할 필요 없이 그냥 한눈에 선택지가 다 보이니까 사용자의 인지 부담도 줄고 인터페이스도 더 투명해지고요. 심리 측정학 관점에서도 이게 장점이 꽤 뚜렷해요. 채점이 자동으로 되니까 평가의 일관성, 그러니까 신뢰도를 아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답 말고 다른 오답 선택지들 이걸 얼마나 매력적으로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긴 하죠. 그게 변별력을 가르니까요. 잠깐만요. 방금 옵션을 바로 보여줘서 인지 부하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선택지가 엄청 많으면요? 수십 개가 되면 화면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때 쓰는 게 혹시 select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럴 때 select at가 딱이죠. 드롭다운 메뉴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긴 목록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같아요. 여전히 하나만 선택하는 건데 화면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쓴다는 장점이 있죠. 문법도 at radio at랑 거의 똑같고요.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거나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상황에서 정말 유용합니다. 이게 또 카파 프레임워크 안에서 여러 에이전트들이 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radioat은 바로바로 보여주는 즉시성, selectat은 목록이 길 때 공간 효율성. 이게 장점이군요. 근데 둘 다 결국엔 하나만 고르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개를 골라야 하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주제를 여러 개 고른다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흔히 보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같은 질문 유형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거죠. 예를 들어 관심 주제를 모두 선택하세요. 기술, 과학, 예술, 역사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사용자는 원하는 만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값들은 예를 들어 기술, 역사 이런 식으로 파이프 문자로 연결된 하나의 문자열로 저장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radio나 select랑은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네요. 하나만 고르느냐, 여러 개 고르느냐. 네, 그렇죠.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리 측정학적으로도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정답 하나만 딱 아는 것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모든 선택지를 다 평가해야 하니까 사용자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에 더 좋습니다. 뭐랄까, 찍어서 맞힐 확률도 당연히 낮아지고요. 또 사용자가 어떤 부분에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쉬워서 나중에 맞춤형 피드백을 주기도 용이하고요. 그 객관식 시험에 모두 고르시오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확실히 그러네요. 이 명령어들이 실제로 어떻게 같이 쓰이는지 그 퀴즈 생성기 예시를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퀴즈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at radio로 난이도 같은 걸 정하고
앳 셀렉트로는 주제가 엄청 많아도 그중에서 하나를 딱 고르고 또 앳 체크박스로는 원하는 문제 유형들을 복수로 선택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요. 단계별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렇게 구조화된 입력을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받으면 최종적으로 LLM한테 가는 프롬프트가 훨씬 정교해지는 거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파 생태계가 추구하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그 구축의 실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AI를 쓰실 때 이런 구조화된 입력 방식 덕분에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최재화 교수님의 노트를 통해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이거 같네요. at radio, at check-in, at select, at checkbox, at 이게 그냥 화면을 예쁘게 꾸미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 AI와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도구라는 점이죠. 카파 프로토콜 안에서 사용자 입력을 체계적으로 딱 제어함으로써 AI와의 상호작용을 훨씬 더 명확하고 또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질문이 좀 드네요. 과연 이런 식으로 입력을 구조화하는 게 AI의 창의성이나 어떤 유연성을 좀 해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더 믿고 쓸 수 있는 AI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과정일까요? 이 흥미로운 균형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